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다시 좋아질 수 없다. 한번 투석 선고를 받으면 그것은 끝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90에 가까이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어느 늦가을 밤에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도경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8이 되셨습니다.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퇴직하신 뒤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셨습니다. 늘 같은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완산천을 따라 걸어 다리 하나를 건너고 돌아오는 길 왕복 40분입니다. 비가 와도 걸었고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산책은 그냥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두 발로 이 세상을 디디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다리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에게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산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묵직함이 발목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려니 했습니다. 77에 발이 가볍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욕심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누르면 그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간 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종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아셨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셨던 분이니까 책을 통해 무엇인지는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셨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2시, 3시, 4시 눈을 감으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소변색이 달라졌습니다. 진해졌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 27%.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은 조용했고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도경수 선생님의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 산책은 끝입니다. 우리가 투석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어야 하고, 누군가 기다려 주어야 하고, 누군가의 일정을 빼앗아야 합니다. 평생 교단에서 스스로 서 있던 사람이 기계 앞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이 자주 붓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2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도경수 선생님도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27이라는 숫자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 투석 선고는 되돌릴 수 없는 마침표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절반만 맞는다는 것을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프론티어스 양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1958년부터 2021년까지 12만 9천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체계적 리뷰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신장 기능은 매년 평균 0.37에서
1.07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감소 속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떨어지고 어떤 분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유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쌓아온 습관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 건강퇴직종단 연구가 9,200명 이상의 중장년층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였고 동시에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그 악순환 속에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두세 번씩 화장실을 오가시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그것이 신장을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나빠집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신장이 상당히 나빠진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2025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만성질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51만 명이 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4배입니다. 만성질환 진료비만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이 숫자 안에 신장 질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석 선고를 받은 분들 중에 실제로 투석으로 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이 그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투석 선고를 받으시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환자가 된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전화가 늘어난다. 방문이 늘어난다. 그리고 서서히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 간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학생에게 주고 사회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낯선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수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40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서 계셨던 분이 신발끈을 묶을 때 부은 발목을 혼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새벽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전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한 번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셨을 때 투석실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10명 남짓한 분들이 팔에 튜브를 꽂고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분도 계셨고 창밖을 바라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그 눈빛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비어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담겨있는 눈이었습니다. 체념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긴 세월의 무게 같은 것이,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저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채 아무도 보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 발로 걷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눈으로 완산천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도경수 선생님은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이후 반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재민 선생이었습니다. 4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한의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이었고 도경수 선생님보다 5살 아래였지만 머리카락은 훨씬 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차를 앞에 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재민 선생은 도경수 선생님의 발목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한참이 지난 후에 허재민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수야, 오늘 밤부터 이것 하나만 해봐.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블루베리가 한 줌 들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냥 평범한 블루베리였습니다. 비싸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게 신장에 좋은 건가? 허재민 선생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게. 그냥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이랑 같이 먹게. 매일 빠지지 말고. 10알이면 충분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논문을 꺼내지도 않았고 성분 이야기도 효능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빠지지 말고. 도경수 선생님은 그 말이 처음에는 허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 섰던 사람에게 45년지기 친구가 건넨 처방이 고작 블루베리 10알이라니. 하지만 그분은 허재민 선생을 믿으셨습니다. 그가 평생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잠깐 제가 나중에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식품연구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신장에서 염증과 섬유화를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신장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염증입니다. 신장 조직이 붓고 열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유화입니다. 이것은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빨래를 짜지 않고 그대로 두면 뻣뻣하게 굳듯이 신장도 그렇게 굳어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억제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가 보라색인 이유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이 작은 색소가 신장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으로 신장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재민 선생도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빠지지 않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 그 꾸준함 속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그날 밤부터 블루베리를 드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반 컵 따르고 블루베리 10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시고 약간 달았습니다. 삼키고 나서 물을 마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도 않았고 기적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효과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달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남겨준 선택지는 투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은 매일 밤 내가 내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10알의 블루베리에 담아 매일 밤 삼키셨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복을 극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신비로운 무언가가 몸을 바꾸거나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진짜 변화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는 방향을, 살아남으려는 방향을. 도경수 선생님의 첫 번째 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새벽마다 여전히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마다 신발끈을 묶을 때 손가락으로 눌린 자리는 여전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솔직히 흔들리셨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것에 기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밤마다 블루베리 10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계속해야 하는가? 하지만 드셨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이유를 찾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효과를 확인하려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으로 마치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석부를 부르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준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도 계속하는 것. 우리 삶에서 의미는 나중에 붙는 것이고 먼저 오는 것은 그냥 반복입니다. 두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눈을 뜨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잠깐 멍하니 계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4시에도 깨지 않고 5시 반까지 주무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의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빛이 스며들기 직전에 그 희미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간절한 순간은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답을 보내오는 순간.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과 신장의 관계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이 잠드는 것 그 자체가 신장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밤에 우리가 깊이 잠들 때 우리 몸은 혈압이 낮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신장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경수 선생님의 수면이 좋아진 것은 단순히 편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발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기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신발 끈을 묶을 때 손가락으로 눌렀다 뗀 자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경수 선생님은 아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확인해 온 사람은 그분 자신뿐이었으니까. 우리 몸의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남들이 알아보기 훨씬 전에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신호로. 네 번째 달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늘 친절했지만 늘 바쁜 분이었습니다. 결과지를 훑어보던 의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그 멈춤을 보셨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조금 올라왔네요.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루베리 이야기도 허재민 선생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진료실을 나오셨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달에는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 발이 덜 무거웠습니다. 지팡이에 기대는 무게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완산천 다리까지 가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날은 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달랐습니다. 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그 발걸음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밀 검사였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투석실 앞에서 보았던 그 눈빛들이. 간호사가 결과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숫자를 찾으셨습니다. 83, 신장 기능 83%. 6달 전에 27이었던 것이. 도경수 선생님은 결과지를 접으셨습니다.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문 앞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바깥에는 초봄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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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조용한 승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한 줄기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경수 선생님이지만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발이 자주 붓고 새벽에 자꾸 깨고 소변색이 달라졌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시고 혼자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오늘 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경수 선생님이 180일 동안 실제로 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처방전이 아닙니다. 광고도 아닙니다. 저는 제약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투석 선고를 받고 반년을 혼자 버텨낸 한 퇴직 교사가 실제로 매일 밤 한 것들입니다. 모든 분의 몸은 다릅니다.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경수 선생님에게는 이 세 가지가 그 6달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전 미지근한 물 반 컵과 블루베리 10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셨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두 번째 달에는 한 줌 가득 드셨습니다. 그런데 허재민 선생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게 신장은 과부하를 싫어한다고 적게 꾸준히 매일 그것이 핵심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27%인 상태에서 시작하셨으니 의사의 관리를 받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차가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게 따뜻하게 매일 밤 두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두 가지를 절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국물과 라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 국물을 끊으라는 것은 숨을 조금만 덜 쉬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뜨끈한 된장국, 추운 날의 설렁탕, 밤늦게 끓여 먹는 라면 한 젓가락, 그것들을 끊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이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4,088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 나트륨 섭취량만이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비율이 만성 신부전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짠 것을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이지만 짠 것을 드시면서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두 영양소의 균형이 깨질 때 신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경수 선생님은 저녁 8시 이후로 국물과 라면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두 달이 지나자 저녁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배고픔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발끝 두드리기 5분. 이것은 허재민 선생이 알려주신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되고 발끝끼리 부딪혀도 됩니다.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톡톡 가볍게 5분 동안 한의학에서는 발끝에 신장 경락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발끝을 두드리면 우리가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몸이 풀립니다. 발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이 더 잘 옵니다. 우리 몸이 이완되면 신장도 쉽니다. 신장은 몸이 긴장하면 함께 긴장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신장도 편안히 일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이것을 180번 반복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6번째 달에 83이라는 숫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블루베리가 신장을 고쳤다고?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포기하지 않은 도경수 선생님이 그분의 신장 기능을 되돌린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약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진짜 처방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투석 선고를 받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도경수 선생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신장 질환의 원인도 다르고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작은 습관 하나를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습관이 때로는 숫자를 바꿉니다. 자, 이제 도경수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발이 자주 붓습니까? 새벽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소변 색이 달라졌습니까? 피곤함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일찍 알면 일찍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혹시라도 의학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오늘도 병원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존경과 의무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이 투석 선고를 받으시던 날 담당 의사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염식을 지키십시오. 수분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투석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료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에게는 도경수 선생님 다음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분 안에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대의학은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처방하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드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국물을 피하시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발끝을 두드리며 몸을 이완시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효과가 없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처방전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대의학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처방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것들, 꾸준함, 습관, 몸의 리듬,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들은 처방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 바깥의 것들이 때로는 처방전 안의 것들보다 힘이 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몸을 살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이 되셨습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동네 양복점을 40년 가까이 운영하셨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아들 둘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재봉틀 한 대로 윤정희 여사님은 3년 전에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 38%였습니다. 투석까지는 아직 먼 수치였지만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하지 않으시면 2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집에 오셔서 재봉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재봉틀은 40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 교복을 만들었고 이 손으로 동네 어르신들 한복을 지었는데 이 손이 바늘 대신 투석 튜브를 잡아야 하는 건가? 윤정희 여사님은 도경수 선생님과는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첫째, 국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된장찌개를 건더기만 건져 드셨습니다. 국물은 남기셨습니다. 둘째,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석 달에 한 번 반드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따르셨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윤정희 여사님의 신장 기능은 41%입니다. 올라간 것은 3%에 불과합니다. 도경수 선생님의 27에서 83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더 나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2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투석실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저녁마다 동네를 걸으십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리듬대로. 우리는 흔히 극적인 회복만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더 나빠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국물을 참고 매일 걷고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 투석 선고는 끝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본 것은 다릅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27에서 83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블루베리 열알과 미지근한 물 반 컵과 발끝 두드리기 5분으로 윤정희 여사님은 38에서 40일로 3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국물을 끊고 매일 걷고 석 달마다 검사를 받으시면서 두 분의 숫자는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작은 것 하나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블루베리를 사기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발끝을 가볍게 두드려 보십시오. 5분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각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밤 딱 하나만, 내일도 하나만, 모레도 하나만. 그렇게 쌓인 날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83이 됩니다. 혹은 여러분의 40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발이 붓고 새벽에 자꾸 깨고 소변색이 달라졌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검사 한 번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찍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찍 아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내 발로 서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경수 선생님도 결국 허재민 선생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매일 밤 블루베리를 드실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이 함께 있었습니다. 적게, 꾸준히, 매일. 우리는 누구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곁에 발이 자주 붓거나 새벽에 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전달이 누군가의 검사를 앞당기고 누군가의 숫자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도경수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십니다. 전주 완산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십니다. 예전보다 조금 느리지만 지팡이의 무게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블루베리 10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십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드시고 발끝을 톡톡 두드리시고 불을 끄십니다. 1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하나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첫날 오지 않습니다. 30번째 날에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벽 여러분은 문득 깨달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을 한 번만 갔구나. 오늘은 발이 조금 덜 무겁구나. 그 조용한 신호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발끝이 따뜻해지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제보다 한참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